오늘은 금융 천재성을 깨우는 10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서 이제 1에서 3단계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4단계, 5단계, 6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세계 최초 만화로 구성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지난 시간에 좀 얘기 나눴던 거를 정리해 보면은 1부터 3단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단계 현실보다 더 큰 이유가 필요하다. 2단계 나는 매일 선택한다. 3단계 친구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라. 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4단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는 하나의 법칙을 숙달하고 나서 새로운 것을 배워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지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공부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 시스템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취직을 해서 출근하고 돈 벌고 세금 내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다시 출근하고, 이거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디자인을 배웠다. 그럼 이 전공을 살려서 뭔가 하려고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을 배웠다. 그럼 이제 화학공학과 관련된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벌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행복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일에 뭔가 지쳤다. 현타가 온다. 내가 받는 그 돈의 액수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바로 강력한 신호예요. 뭐냐? 이 돈 버는 공식, 돈 버는 방식을 바꿀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금방 헌 지식이 됩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 새로운 지식은 더 빨리 방식을 찾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공부를 안 하고 예전의 것만 알고 있다. 예전의 거에 머물러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없고, 새로운 시대에 뭔가 더 나은 방법,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5단계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라. 이 얘기는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인데, 이 거액의 복권 당첨자가 금방 무일푼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통제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월급이 오르면은 월급 올랐다고 즉시 뭔가 외식을 하거나 해외여행 가거나 이런 새 차를 사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억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억제의 힘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것은 뭔가 후천적으로 습득하기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 억제라는 게 어떤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내 몸을 완전히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금융 천재성을 깨우는 10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습득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 자기 억제의 힘이다. 이 자기 억제의 힘은 부자, 중산층, 가난한 사람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돈에 대한 자존심이 낮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령 운이 좋게 거액의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돈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 통제, 억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꿈꾼다면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 많은 사람들이 창업할 때 뭔가 특별한 제품, 특별한 서비스, 여기에 뭔가 집중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관리 기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이쪽에 더 포커싱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번 돈을 나한테 가장 먼저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다른 사람, 국가 이런 데에 가장 먼저 써버린다는 얘기인데요. 자신에게 지불하라는 첫 번째 이 규칙은 맨 처음부터 빚을 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빚을 진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하죠. 월급이 로그아웃 됐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월급이 통장에 꽂혔는데 그 돈을 내가 확인할 새도 없이 카드값 나가고 월세 나가고 공과금 나가고 다 나간다는 거죠.
그 전에 이미 세금이 떼져 있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빚을 많이 지지 마라. 지불은 항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라. 그리고 돈이 모자랄 때 지불 압력이 높아지더라도 내버려 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하게 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이번에 돈 부족해. 적금 부은 거 깨야겠어. 이 카드빚 다른 카드에서 대출 받아서 갚아야지. 이렇게 이런 행동들, 이런 습관들이 결국은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건데, 부자가 될 사람에게는 부자의 습관이 있다고 얘기해요. 저축은 저축이고 따로 벌었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산을 견고하게 지키는 행동, 선택을 한다는 건데, 부자들은 절대 적금을 깬다거나 내가 모아둔 자산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깨치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 습관들이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5단계. 중개인들에게 잘 지불하라. 대부분은 중개인들의 높은 수임료를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해요. 여러분도 아마 싫어할 거예요. 아니, 아파트 뭐 하나 소개해준다고 몇백만 원씩 가져가는 사람들.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중개인에게 후하게 수임료를 지불하라고 얘기해요. 후한 수임료를 주는 이유는 그 전문가들이 나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인데요. 정보화 시대에 중요한 것은 나보다 훨씬 나은 그 분야의 정보 천병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시장에 대한 눈과 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내 시간과 내 돈을 줄여주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중개인들을 뽑을 때 면접을 본다고 하는데 이 면접을 본대요. 당신의 자산은 얼마입니까? 내 자산 관리가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뭔가 다른 사람의 뭔가 자산 이런 거를 관리한다? 이것은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4단계 하나의 법칙을 숙달하고 나서 새로운 것을 배워라. 5단계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라. 그리고 6단계 중개인들에게 잘 지불하라.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억제하는 힘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라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 총 10단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뭐 어떤 게 더 1단계가 뭐 2단계보다 더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10가지 소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다른 점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신다면은 조금 더 부자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7, 8, 9, 10단계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구독하시면서 끝까지 저와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